오늘은 탑스타들이 사랑한 명품 샴페인 동페리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페리뇽 그리고 모에샹동 그리고 메브글리코 등 3개 샴페인 중에서도 샴페인의 황제라고 불리는 동페리뇽은 또 그 별명처럼 굉장히 또 비싼 값으로도 유명한데요. 많은 탑스타들 또한 파티날 축하하는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샴페인인데 하지만 또 다른 톱스타들이 샴페인을 향한 러브콜도 20세기 헐리우드 최고 스타 마릴린 먼로를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매일 밤 샤넬 넘버5와 함께 잠을 자고 매일 아침 샴페인으로 잠을 깬다란 말이 있죠. 또 영화에서는 샴페인에 감자칩을 적셔서 먹어본 적이 있나요? 정말 끝내줘요. 천진무구하게 이야기하며 그 명대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마릴린 먼로의 일화로는 샴페인 목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와인의 양일 텐데요. 물 한 방울을 섞지 않고 총 350병을 썼다고 전해지죠. 사실 마릴린 먼로 샴페인에 얽힌 일화를 풀어내자면 오늘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이 정도로 샴페인을 사랑한 그녀가 최고로 즐겼던 샴페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급 샴페인의 대명사, 오늘의 주인공인 돈페리뇽입니다. 실제로 마릴린 먼로와 잠시 사귀었던 덴마크 작가 한스 유르겐이 펴낸 그 마릴린과 함께 한 40일이라는 책을 보면 마릴린 먼로가 자신과 만나서 그 만나는 동안에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페리뇽을 마셨다고 하죠. 실제로 마릴린 먼로가 사망하기 석 달 전 LA 저택으로 동페리뇽을 주문한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릴린 먼로가 사랑했던 동페리뇽은 대체 어떤 와인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동페리뇽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와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판매되는 기포가 있는 와인이 다 스파클링 와인 또는 샴페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 사실 샴페인은 샹파뉴 지역에서만 전통 방식에 따라 생산한 발포성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칭합니다. 돈페리뇽의 역사는 350년 전 샴페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16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돈페리뇽은 프랑스 샹파뉴 베네딕타 오벨리오 수도원에서 제조한 와인을 모태로 했기 때문이죠. 당시 브랜드명이 기원이 된 수도사 나미누스, 그 성직자의 등급을 이야기하는데, 피에르 베르뇽이 미사에 쓸 와인을 고르기 위해서 수도원 와인 저장고에서 와인병이 폭발한 것을 목격한 게 샴페인의 시작입니다. 샴페인은 발포성 와인의 일종으로 사실 와인에 기포가 생기는 건 와인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와인이 처음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자연스럽게 발포성 와인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흔히 아시는 탄산이 있는 와인인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와인 제조 과정의 부작용 정도로 치부해서 악마의 와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30살의 젊은 수도사였던 피에르 베르뇽이 효모에서 만들어낸 탄산가스에 의해 병이 깨지는 것을 목격하고 맛을 확인해보니 그 맛이 정말 일반 와인보다도 너무 훌륭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 끝에 알아낸 것이 와인병 안에 효소와 당분의 2차 발효 현상이 탄산가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가 돌아가신 뒤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도사에게 부여가 되는 돔이라는 직급을 붙여서 돈페리뇽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도원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마는데요. 이 폐허가 된 수도원을 사들인 가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모에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화를 일찍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샴페인을 생산하고자 했는데요. 이 수도원을 사들였지만 정작 동페리뇽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메르시에라는 다른 샴페인 회사가 이미 상품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 모에 샹동 가문의 아들 폴, 마리, 베르나르드 샹동 모에라는 사람이 1927년에 메르시에르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함께해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메르시에 가문은 결혼 선물로 동페리뇽 상품권을 사돈이 된 모에 샹동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리해서 1936년 이 동페리뇽은 1921년 빈티지를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페리뇽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그 빈티지만 출시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동페리뇽은 아주 작황이 좋은 해만의 샴페인을 양조하기 때문에 1921년 첫 생산이 시작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그 샴페인을 생산하였고, 그때 그 작황이 유난히 좋았었던 해 동페리뇽 빈티지는 가격이 더 비싸고 또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동페리뇽이 어째서 황제의 와인이자 세계에서 굉장히 또 비싼 와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페리뇽이 본격적으로 고급 이미지를 구축한 건 1970년대 이후인데요. 1971년 동페리뇽의 그 모기업인 모에 샹동 헤네시 코냑과 합병을 해서 모에 헤네시가 됐고, 1987년 모에 헤네시가 루이비통과 합병을 하면서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로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명품 패션 브랜드와의 합병으로 동페리뇽은 샴페인의 어떤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더했고, 세계 탑 모델들과 그다음 함께 동페리뇽 광고를 찍고, 제프 콘스 또는 앤디 워홀 등 팝 아티스트들은 물론이고 영화 감독 칼 라거펠트 같은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서 계열사인 루이비통, 지방시, 팬디, 불가리 등과 함께 명품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기존의 와인 생산에만 집중해 왔었던 와인 브랜드와는 차별점이 있죠. 그래서 피에르 페르뇽의 장인 정신과 어떤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 동페리뇽에게 세계인들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일 것입니다. 스토리텔링과 헤리테지로 럭셔리 마케팅으로 승화시킨 모에 샹동 헤네시의 동페리뇽은 앞으로도 많은 탑스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리더와 함께 오늘도 트렌디하세요.